제가 이게 집에 있더라고요. 이게 이어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마이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찍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카프카예요. 카프카가 1924년에 죽었고, 그래서 올해가 사후 100주년 해가지고 카프카 관련 책들이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 책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사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뭐 요즘은 안 사게 되네요. 근데 여기 제목을 카프카 변신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좀 독자들한테 더 가까이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 좀 붙인 제목이고요. 그 원래 제목은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레 메타몰포 메타몰포시스인데 시즈 프랑스어로 발음이 안 되네요. 드 프란츠 카프카에서 프랑스 카프카의 변신, 이 부제인 모양입니다. 변신의 고통보다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이게 좀 더 물론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카프카를 우선은 카프카 이전의 카프카 전기, 그 다음에 작가의 탄생, 독신자의 불행, 이건 이제 결혼 관련 에피소드들 다룬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이제 풍부한 사파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헤르만 카프카의 아들로 프란츠 카프카가 태어났는데, 이 헤르만 카프카는 진짜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카프카를 낳았다는 것만 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에 사는, 그러니까 독일어를 쓰는 데요. 체코에 사는 유대인, 그 정체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접한 콘텐츠 중에서는 이동진의 콘텐츠, 여기 그 파야키아 그 영상이 되게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어, 의외로 현지 사회에 되게 적응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대인 하면 유대교를 떠올리는데, 유대인들 중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굉장히 그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과 현실적인 수완과 이런 걸 가진 민족인 것 같고, 이 카프카, 아버지인 헤르만 카프카도 그렇고, 이 아들 프란츠 카프카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성장기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카프카의 소설 자체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또 독특하고 막 이렇지만, 자연인 카프카, 생활인 카프카는 뭐 좋은 의미로 평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 잘하고, 그 외삼촌 이 변호사인데 이제 그 외삼촌한테 연수를 받고, 여기 보면 이탈리아 어디에 취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카프카는 공무원, 법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거잖아요. 노동자 산재보험국 이제 이런 거에 종사를 하고, 뭐 예컨대 어떤 노동자가 기계를 돌리다가 이런데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산재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 만들고 이런 일을 가서 조사도 해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어, 그와 관련해서 이 카프카가 쓴 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여기 책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소책자 아니었을까 싶은데, 안전과학의 입장에서 고려한 모성의 보장. 번역은 조금 뻑뻑한데요. 의미는 와 닿습니다. 건설업에서 안전 의무의 확장,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뉴얼, 건설 현장에서 그 지켜야 되는, 그 이번에 화성 화재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수칙, 매뉴얼 이런 거 카프카가 이제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프카의 이른바 그로테스크한 문체의 사실 출발점은 이런 공문체, 문서체, 매뉴얼체인 거죠. 한편으로는 지침서 이런 거, 그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는 동안에 뭐 되게 성실했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과 사실 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 2시에 끝났으니까요. 글 쓰는 시간을 또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생활인으로서의 카프카는 되게 의외로 이렇게 모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게 저는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뭉크 그림을 중간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카프카 작가의 탄생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인데요. 한 30대, 30살로 이렇게 가면서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역시나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체력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인데요. 취사 선택과 집중인 거죠.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카프카가 그거를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요만큼 쓰고 뭐 당연히 투덜대죠. 글을 쓰려니까는 뭐 글을 써야 되는데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출근을 해 가지고 또 일을 열심히 인제 하려면은 뭐 지금 소설을 써야 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좀 또 짜증이 날 거고. 근데 그 두 개를 이중 생활을 잘 절충을 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카프카가 인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는 뭐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하여 가족을 갖든지 안 갖든지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카프카는 이제 20세기 초반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족이 이제 필수 조건인 거죠. 남자 사람이든 여자 사람이든 다 결혼하는 거고요. 그 챕터와 관련해서 이 그림은 에곤 실레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되게 슬픈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젊은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 있는 거잖아요. 실은 이제 에곤 실러가 아니고 에곤 실레가 스페인 독감에 걸리는데 이 젊은 부인도 다 걸린 거예요.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 그 에곤 실레가 자기 가족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아내도 건강해지고 무사히 출산을 하고 나도 건강해져서 무사히 나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족을, 정말 성가족이죠, 그걸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이 담긴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가족을 그리면서 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제 가족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미래의 꿈을 그림 속에 담으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낸 거죠. 이 에곤 실레가 그런 게 담겨 있는 그림이고요.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죽고 당연히 뱃속에 아이도 죽고 그거 지나고 나서 남편인 이제 에곤 실레도 죽게 되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카프카의 사생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련과 갖고 와서 이제 어, 일종의 길잡이인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에곤 실레 그림을 이렇게 계속 넣었더라고요. 카프카 그 인생에서 여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이 펠리체 바워 제일 유명하고, 펠리체 바워. 네, 그다음에 이제 둘이 약혼 사진 우리가 알잖아요. 저 이거 대학 때 처음에 이 사진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남잔 줄 알았어요. 예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너무 여성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서 페리체 바오하고 결혼 한 해 만에 하다가 이제 결국 안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밀레네 이런 여자도 있었었고, 이 여성인가요? 밀레네가 아니고 밀레나. 그 다음에 이제 도라, 그 마지막에 요양원에 있을 때 알게 된, 가까이 사귀었나요? 나이 어렸던 이제 여자도 있었는데, 요는 이제 카프카는 어쨌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의 가정은 꾸리지 않았다. 어, 문학 외에 내가 더 집중하게 되는, 관심을 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두렵다, 이런 식의 문구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워낙에 책임감이 있는 훌륭한 가장이었잖아요. 우리가 되짚어서 읽어보면 그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어떤 의미로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성실해야 된다, 저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게 또 있었을 것 같고, 마치 굉장히 좋은 엄마를 둔 여자가 아기를 못 갖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되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해야 되는데, 아, 나는 그건 못해,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 로드를, 너무 짐을 많이 지우지 않는 게 사실은 좋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 카프카는 결혼이나 가정을 갖고 가장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너무 큰 어떤 그 이데아, 너무 큰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결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뭐 그런 카프카를 갖게 되었다. 근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과 카프카가 이러저러한 소설을 썼다는 거는 꽤 중요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아버지가 되고 뭐 이렇게 했더라면 다른 작품이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애를 갖는다, 되게 여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한테도 유의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카프카를 왜 이렇게 자꾸 들고 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것도 있지만, 카프카를 제가 샀거든요. 이거를 실종자가 새 번역이 나와서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샀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카프카의 고독 3부작입니다. 소송이 먼저여야 될 거예요. 순서는 소송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종자고 장편 성이 있는데, 다 뭐 미완성이죠. 카프카 소설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소송은 제가 조금 읽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변신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고 카프카뿐만 아니라 다른 좀 좋아하는 작가들 이게 지금 핸드폰을 가로로 세워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의 짧은 글쓰기 여기는 보통 원고지 20매 전후 20매 전후 20매 전후가 한 17, 8매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긴 글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대신에 뭐예요? 작가 수를 조금 줄이고 작품 수도 조금 줄이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당장은 이제 이 실종자 소송은 조금 읽었지만 이 성도 몇 번을 시도를 했죠. 강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종자는 이건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딱 펼치면 화부가 나오고 카르리가 하는 어떤 소년이 나오잖아요. 왁자지껄하고 걔가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배 안이든가요? 미국에 도착을 했든가요? 말았든가요?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해서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대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책은 잡으면 완독을 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다 과외해가지고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뭐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구입해서 읽었기 때문에 책값이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완독은 하는데 이 실종자 당시 제목으로는 아메리카에선가였거든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완독은 했는데 내용이 이제 말씀드린 그 화보와 카를과 뉴욕인지 미국인지 벤지 그 몇 가지 낱말 말고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번역이 나온 김에 같이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지난번에 그 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변신 얘기하느라고 제대로 광고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요것은 역자로는 지금 편용수, 임홍배 이렇게 이제 적혀갖고 있는데요. 임홍배 선생님 번역은 제가 뭐 딴 거보다도 로베르트 발저 번역을 굉장히 네, 번역이 좋고 아무튼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번역이 어떻게 두 분이 나눴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볼 때 크게 관심 없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예, 번역이 아주 좋아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요. 뭐 카프카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쳇말로 꽂혔다. 더 나아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거죠, 이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고 이 성도 카프카의 그 딜레마를 이제 보여주는데 카프카 소설을 그 이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것인데 한 10여 년 정도 쓴 거잖아요. 거의 뭐 20년도 못 쓰고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쓴 거는 고등학교 때 습작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러고서도 문학사에 이렇게 참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것도 인상이 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카프카 소설은 그 파편들 그 다음에 이제 중단편들은 뭐 완성도 되고 생전에 발표된 것도 뭐 있고 이런데요. 이 장편들은 말이죠. 전부 다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완성됐다고 우길 수는 있겠죠. 결론에 요조프 K가를 채석장으로 도시근교의 채석장으로 갖고 가서 죽이니까요. 두 사람이. 근데 중간에 다 비어 있잖아요. 뒤섞여 있고. 근데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완성하지 못한 것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서사가 쭉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하다가 도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뭐예요? 카프카의 어떤 그 문학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작용한다는 게 또한 재미가 있고요. 완성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죠. 소설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시도 그렇고요. 그렇긴 한데 너무 완성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이렇게 막 괴롭힐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쓰여질 완성이 될 텍스트라면 어떻게든 완성이 될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쓰는 행위 자체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카프카가 또한 이 세 편의 장편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성도 이제 막판에는 그 작가의 딜레마 말씀드린 그 쭉 연속적이고 정합적인 그런 서사를 쓰지 못하는 작가의 딜레마가 굉장히 육적으로 막 와닿았었거든요. 그거조차도 이제 카프카 문학의 이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다시 한번 읽겠노라 다짐을 해보고 소송은 번역이 제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것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읽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네.